자,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보니까 공납을 토산물 대신 쌀이나 동전도로 내게 한 제도다.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토지가 없는 농민들의 부담은 줄어들었다. 관청에 물품을 납품하는 공인이 이제 성장하였다. 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게 대동법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의 조세 제도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전에 그 신문왕 할 때 그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했었나요? 했었나? 관료전 노급. 아니구나. 제가 다른 강의랑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볼게요. 여러분, 이 조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 뭐 지금이야 여러분들 세금 아직은 여러분들 경제활동 안 하시니까 세금을 안 내시는데 세금 내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득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방세, 그리고 자동차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을 내죠. 뭐 이렇게 뭐 연금 이런 거 넣고 있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 삼국시대 때부터 이 조선시대 때까지 세금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조세, 공납, 역, 이렇게 세 가지의 세금이 있습니다. 이 조세는 여러분들 이제 토지세를 의미해요. 선생님, 근데 왜 이게 조선 세금, 여기 조세 같은 말인데, 이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세금이고요. 좁은 범위에서 봤을 때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 그래서 토지세라고 얘기합니다. 공답은 그 지방이 특산물을 내는 거. 그 역은 노동력을 거두는 거죠. 오늘날의 이제 토지세와 조세와 오늘날 역, 이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집 보유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 땅에 대한 그 세금을 내요. 이제 뭐 그쵸? 그다음에 역은 여러분들 군대 가시는 거, 예, 그쵸? 근데 공납은 지금 없습니다. 그럼 대동법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 공납과 관련된 세금이에요. 대동법은. 자, 그럼 대동법이 왜 나왔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공납은 집집마다, 예, 집 호자예요. 집집마다 특산물을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특산물이 이제 무등산 수박이 있겠죠. 그죠? 무등산 수박. 그래서 뭐 재현이네 집 무등산 수박 하나, 뭐 영수네 집 무등산 수박 하나, 뭐 영희네 집 무등산 수박 하나, 이렇게 집집마다 수박을 내게끔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무등산 수박이 진짜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뭐 저도 아직 안 먹어봤는데, 재현이 집이 가난해요. 근데 영수네 집은 부자입니다. 영희네 집도 부자예요. 그래서 재현이네 집은 무등산 수박 하나를 내면은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밥을 못 먹고 살아요. 근데 영수와 영희는 부자여서 무등산 수박 내도 그만, 안 내도 뭐 내도 이렇게 별로 타격이 없어요. 즉 이 공납이라고 하는 세금은 이 집집마다 거두는 거고, 그리고 그 집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가난하고 부자고 이거를 따지지 않고 그냥 집집마다 거두는 거야. 부과 기준이 집이에요, 집. 여기까지. 좋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16세기 때부터 방납업자라고 하는 애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방납업자. 어떤 친구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우리 A라고 하는 고장이 있다고 칩시다. A라고 하는 동네에 공납으로 내야 할 특산물이 녹용이에요. 녹용 사슴 뿔을 의미하죠. 자, 이 재현이라고 하는 농민이 녹용을 구해야 돼요. 누구한테? 고을 수령 사또한테.
근데 이 녹용을 구하려면 일단 사슴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슴이 딱 나와주면 딱 좋은데 얘네들이 자꾸 이제 도망을 다니고 그리고 또 하루에 사슴을 발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슴을 잡느라고 저는 하루 뭐 길게는 일주일치 농사를 못 지어요. 일을 못 한다고. 아, 완전 손해죠. 근데 영수라고 하는 그 사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녹용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재현이가 이거 사슴 구하느라고 내가 지금 일도 못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그리고 또 사슴 잡느라고 다치고 너무 손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 영수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슴풀 몇 개만 파세요. 사슴풀이요? 그럼 개당 10만 원에? 뭔가 비쌉니다. 돈 주고 사기에는 뭔가 아까운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그래, 내가 저 사슴을 잡느라고 들이는 시간들, 그 다음에 그 시간 동안에 뭐 내가 농사도 못 짓고 있고 그런 거 다 계산하면 10만 원이면 괜찮겠다. 그래서 영수한테 10만 원을 주고 녹용을 사와서 수령에게 바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괜찮죠, 재현이 입장에서는. 그쵸? 약간 손해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게 따지고 보면 그래 손해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영수가 이게 돈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영수가 수령하고 짜고 쳐요. 자, 수령님. 그랬더니 무슨 일이세요? 사슴농장 주인 분이시네. 자, 다른 게 아니고 앞으로 이 A라고 하는 동네에 그 지금 우리가 그 뭐예요? 이거 공납 물품이 사슴 뿌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직접 구해오기도 하고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사슴 농장 거 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수령님이 저희 사슴 농장 그 녹용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저한테 뭐가 좋죠? 제가 앞으로 사슴뿔 파는 거, 즉 녹용 파는 거에서 몇 퍼센트를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짜고 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아무도 모르는 재현이가 다음에 이제 공납 물품을 사기 위해서 이제 영수를 찾아갑니다. 자, 사슴뿔 10만 원 여기 있어요. 가져갈게요. 아니. 이제 100만 원으로 올랐어. 에? 뭐 10배가 올라요. 사기 싫으면 가시오. 하고 재현이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가고 알겠어요. 제가 직접 구하고 말지. 그래서 이제 직접 사슴뿔을 구해서 수령에게 바칩니다. 근데 수령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거 재현 씨 이거 썩었는데? 뭐가요? 여기 녹용 부분이 여기 하얀 거 있잖아. 그거 원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인근이한테 어떻게 받죠? 이거 좀 받아주세요. 뭐 이놈의 새끼야? 너 곤장 맞을래? 그리고 재현이가 또 다시 녹용을 구해서 또 받죠. 그럼 수령이 뭐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다 거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영수 거, 사슴농장 거 사서 바치라 그 말이야. 이건 어려운 말로 벤치 놓는 거를 이제 점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재현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영수 거를 사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슴 농장 거 구해와도 이제 계속 거절을 하니까. 그래서 100만 원 주고 사서 수령에 바치는 거죠. 이렇게 영수와 같이 중간에서 백성과 수령 사이에서 납부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방납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살기 힘들어지니? 재현이와 같은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슴 아파했었던 이 광해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야야, 이제부터 이거 특산물 내는 것이 문제잖아. 이제는 특산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흔히 구할 수 있는 쌀 아니면 동전 아니면은 면포, 옷값, 이걸로 흔히 구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세금을 내라. 그리고 이제 집이 가난한 집도 있고 부자 집도 있는데 이걸 집집마다 걷으면 어떡해. 그래서 집집마다 해서 부과 기준을 집집마다 해서 토지 결수,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고 토지가 없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고 이렇게 바꾼 법이 바로 대동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토지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잖아. 그러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네? 그럼 그들이 찬성할까요? 세금 비싸니까 반대하지. 그래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양반 가문에서 이 대동법의 실시를 반대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럼 토지가 없는 농민들은 환영하죠. 세금 안 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동법이 이제 반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1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좋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자, 우리 임금님은 옛날 이 공납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각 지역에서 특산물을 받았잖아요. 뭐 광주에서는 수박, 뭐 나주에서는 배, 뭐 상주에서는 꽃감, 뭐 포항에서는 과메기, 뭐 이렇게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젠 뭐만 받아? 쌀, 동전, 옷값만 받잖아. 그 지방에서 특산물 안 받으니까. 근데 임금님이 수박이 먹고 싶어. 배가 먹고 싶어. 꽃감 먹고 싶어. 과메기가 먹고 싶어. 근데 이제는 이거밖에 못 받잖아. 그래서 이렇게 받아온 거를 누구한테 주냐면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한테 줘요. 그래갖고 공인 보고 이거 사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대동법은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근데 공인이 딸랑 뭐 몇천 원 들고 시장 가겠어요? 뭐 몇백억씩, 뭐 몇십억씩 들고 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 상인들은 다 이 공인들한테 물건을 팔려고 하겠지. 그래서 물건에 사고 파는 행위가 많아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사고 파는 행위가 많아지는 것을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 갖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답은 5번이 되겠죠. 끝. 자, 신문학 때 폐지가 되었다. 뭐 많은 것들이 폐지가 되었는데 뭐 노급이지 않을까요? 노급이 폐지되었다. 조선총독부가 실시했다. 뭐 토지조사 사업, 진골 귀족의 반대 폐지다. 이것도 노급 폐지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양반들에게 군포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거는 흥선대오구 때 양반들도 군포를 내라. 호포제와 관련된 설명이 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줄치 만세운동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운동. 자, 3월이네요. 황제의 인산일. 이 3월 이 인산일은 장례식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황제는 2명밖에 없습니다. 고종황제와 순종황제예요. 이 고종황제의 인산일은 1919년 여러분들 3월이고요. 이 순종의 인산일은 1926년 6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종의 인산일을 활용한 운동이 3.1 운동이고요. 그리고 순종의 인산일을 활용한 운동이 1926년 60만세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공식처럼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3.1 운동이 시험에 나오면 답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일제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2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답은 2가지 물어봐요. 자, 3월 황제 인산일, 민족 대표 33인 독립선서가 배포되자 조선민족은 조선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얻기 위해 만세운동을 벌였다. 민족 자결주의.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1차 세계대전을 이제 그 종결짓기 위해서 이제 회의가 열려요.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하는데 그 파리 강화 회의에서 그 미국 대통령 윌슨이라고 한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웁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민족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식민지로 계속 남든지 아니면 독립을 할 것인지 그걸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운동을 벌이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3.1 운동이야. 3.1 운동은 2가지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영향. 문화 통치 아니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했잖아. 그래서 답 5번이야. 그럼 선생님 60만세 운동은요? 무조건 신간회의 결성이에요. 아니면은 민족유혈당 운동인데 이 민족유혈당 운동은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손을 합친 거야. 그래서 이 신간회가 이 민족유혈당 운동의 결과로 나온 단체야. 그래서 이거를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집광수는 동학농민운동이고요. 대한제국은 1897년 아관파천 직후고 조선태양령은 무단통치 시가 되겠죠? 4.4.5 개헌은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그 정부 수립되고 이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발하잖아. 근데 그때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어. 국회에서 대통령 뽑았어. 그 다음에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고 중임이 가능했다. 2번 할 수 있어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4.4.5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2번 대통령을 했어. 8년을 했어. 그럼 다음 대통령 선거 못 나오잖아. 근데 이 4.4.5 개헌은 초대 대통령에 한정하여 대통령을 계속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4.4.5 개헌이에요.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자, 8번. 다음 발표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남북한 뭐 총선거 이렇게 이야기가 남았네요. 답은 일단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따로 배우지 않아가지고요. 따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1945년 광복을 하게 되죠. 8월 15일이죠. 그리고 12월 달이 되면 이 한반도의 어떤 그런 앞으로를 어떻게 이제 한반도 이제 광복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놓고 모스크바에서 세 개국의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거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그래요. 미국과 영국과 소련이 이제 한반도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그래서 뭐 첫 번째는 뭐 대한민국의 뭐 임시 민주주의 아니 한반도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겠다. 두 번째, 미국과 영국과 중국과 소련이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겠다. 그리고 이런 거를 실제로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열겠다. 이 세 가지가 결정이 되게 돼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 이 한반도 통치 방식을 놓고 미국과 소련이 이제 계속 회의를 였는데 1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결렬되고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결렬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미국과 소련의 어떤 회의가 이제 어떤 합의점을 못 찾아가니까 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게 돼요. 유엔 총회. 왜 그러냐면 유엔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거든. 그래서 유엔으로 넘기게 되는데 유엔에서는 그러면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하자. 총선거는 국회의원 선거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을 먼저 뽑아야 이들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의하여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먼저 그래서 국회의원을 먼저 뽑아야 돼. 자, 그런데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 실시를 해버리면 남한 쪽이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남한에 유리한 정부가 한반도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소련과 북한이 거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유엔 소총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래? 그러면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해라. 그 가능한 지역이 남한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결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뤘던 총선거가 50총선거예요. 50총선거. 여기서 뽑힌 의원들을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재헌 국회의원, 재헌 국회. 그래서 그들로 이루어진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하고 이 재헌국회에서 만든 헌법을 만들어서 재헌헌법. 이 재헌헌법이 만들어진 날이 1948년 7월 17일. 그래서 우리가 재헌절을 기념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8월 15일 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고 이 대한민국 정부 초대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그 2학기 우리 기말고사 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 가운데 왜 그러냐면 남북한 총선거를 하자고 그랬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당을 설득하여 동맹을 청산했다. 이 김춘추 나왔으니까 나당 동맹을 말하는 것 같고 김유신 이거 신라사랑 모르는 사람 없죠. 맞서 황산벌의 계백. 근데 가 국가 가의 국왕 이 김춘추가 가의 국왕이 되었대 나중에 무열왕이 되잖아요. 신라네 너무 쉽죠. 이게 3점짜리라고? 신라와 관련된 건 여러분 골프인데 너무 쉽죠. 그렇죠? 팔적법 고조선 피변사는 조선이고 해동성국 발해 팔만대장경 고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이 공통으로 학습한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땡땡 지역의 역사에 대해 학습한 지역을 공유해 주세요. 임진왜란 당시 김시민 요 진주성 전투인데
임술련의 탐관오리의 횡포에 맞서서 양반 유계춘, 이거 임술농민봉기네요. 임술농민봉기는 진주 밀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죠. 그러니까 우리 세도 정치 시기 때 순조, 헌종, 철종 때 있었던 여러분들 임술농민봉기 진주. 자, 백정차별운동, 형평운동도 진주입니다. 진주 형평사에서부터 시작되죠. 진주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라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겠어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줄치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모를 살해했다. 단발령이 내려왔다. 그쵸? 을미사병과 단발령이 반발한 운동이다. 쉽네요. 답은 5번. 위정척사 운동이 되겠네요. 이거는 저랑 저번에 했는데, 잠시만요. 지워졌나? 했는데, 여기 나오네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전 강의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 그 전에 개화 정책을 두고 이 개화 정책을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쵸? 반대하는 세력. 그 반대하는 세력들 우리는 양반 유생들 위정척사 운동으로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자, 봐보자. 자, 이 위정척사 운동은요. 지킬 위자입니다. 바른 것을 지킨다는 거야. 이 바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적 질서를 이야기해요.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자. 배척하는 거예요. 사악한 것을 배척하자. 사악한 것은 서양 문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양 문물을 배척하고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자. 이게 바로 위정척사 운동이고, 이들을 주도했던 이들은 바로 양반 유생층이에요. 자, 이 위정척사 운동은 1860년대에 통상 반대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1870년대에 개항 반대 운동으로 나오게 되고, 1880년대에 개화 반대 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890년대부터는 의병 운동으로 이어지게 돼요. 자, 통상 반대 운동은 여러분 1860년대에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프랑스랑 미국이 뭐 통상하자고 쳐들어온 사건, 뭐 병인양요, 그 다음에 또 신미양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뭐 이항로, 기정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상 반대 운동 벌이면서 뭐 척화 주전론까지 내세우게 되죠. 자, 개항 반대 운동 1870년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개항하자. 강화도 조약.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최익현. 외양 일체론. 외국과, 그러니까 일본 애들과 서양 애들은 다 같은 놈들이라 라고 반대하잖아요. 개화 반대용에서 대표적인 사람 이만손. 2차 수신사로 갔었던 누가? 2차 수신사로 갔었던 사람 누구죠? 김홍집이. 일본에 갔다가 누구를 만나? 황준시엔을 만나서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자? 찐중, 결일, 연미. 그러니까 미국과 손잡아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손을 비롯한 이제 영남 유생 10,000명이 상소를 올리죠. 영남만인소. 아니 왜 누구의 말만 듣고 미국하고 친하고 우리랑은 전혀 혐의도 없는 러시아를 적으로 둔다 그 말이냐 라고 반대 운동하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부에 의해서 거절당하게 되니까 이게 의병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의병운동은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으로 이어지잖아요. 이 을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원인이 되었고, 을사의병은 을사늑약이 원인이 되었고,
정미후병은 대한제국 군대 해산과 고종 강제 퇴위가 원인이 돼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이거 물어보고 있고, 이거는 모두 다 위정척사운동과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답이 5번인 거예요. 자, 후금과 전투를 벌였다? 이거 정묘호란인 것 같은데, 정묘호란? 청나라랑 나중에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나서 일어난 것이 병인, 병인이래. 병자호란이죠. 그쵸? 쌍성총갑으로 공격한 거 고려 공민왕이죠? 봉우동 조투 이거 홍범도 장군이고요. 유엔군과 연합하여 작전을 벌였다. 이거 6.25 전쟁일 것 같은데? 그쵸? 답은 5번. 자,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의 차관 강요. 일본이 이제 막 돈을 막 이렇게 빌려줘요. 자, 얘들아 이거 공식처럼 외워둘래? 나라 빚을 갚자. 나라 빚을 갚자. 이거를 국가의 채무를 갚자. 국채 보상 운동이에요. 이 국채 보상 운동은 1907년에 대구에서 먼저 일어난 운동인데요. 국채 보상 운동이 나오면 무조건 대한매일신보가 답입니다. 또는 뭐 언론기관의 지원을 받았다. 맞죠? 이 대한매일신보가 신문기관인가 언론기관인가 맞죠? 그래서 답은 무조건 4번이요. 공식처럼 외우세요. 답은 이거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뭐 아녀자들은 뭐 시집 왔었을 때 뭐 금가락지 팔고, 뭐 남자들은 술 끊고 담배 끊고.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하였다. 아까 전에 뭐 위정척사 운동, 아까 전에 뭐 이만손 중심으로 했던 영남 만인소가 될 것 같고요. 교조 체제 후의 신원, 원망함을 해결해 주세요. 이건 동학일 것 같고요. 이거는 아까 전에 뭐라고 이게 개화 반대 운동. 전태일 분신 사건은 여러분들 이거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긴급 조치 9호 이거 유신 반대 운동인데 이것도 박정희 대통령 때예요. 13번. 우리가 이거 안 배웠는데. 얘들아 3.15 부정선거 이승만 이거 나오면 무조건 4.19거든요. 4.19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이 원한다면 제가 자리에서 물러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물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 운동하면 세 가지가 나와요. 1960년 4.19 혁명, 그리고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나오거든요. 4.19는 핵심 키워드가 3.15 부정선거, 그리고 이거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이 눈에 박혀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요. 이 김주열의 죽음을 두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였다. 자리에서 물러났다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핵심 내용이고요. 5.18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2.12 사태. 이번 영화도 나왔죠. 여러분 서울의 봄. 이 12.12 사태로 신군부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계속 이제 시민들에 대한 그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게 되니까 이 광주에서 일어났던 운동이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 5.18 민주화 운동 때 이제 그 당시 그 계엄군들 그 정부의 계엄령을 내려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군이 막 내려와.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너무 강력하게 이제 진압을 하니까 광주 시민들이 분노해가지고 시민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여기 저항해요. 그래서 이게 핵심 키워드고요. 6월 민주항쟁 같은 경우도 이제 전두환 때 있었던 건데, 처음에 이제 박종철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학생이 이제 뭐 간선제 이렇게 그 당시 뭐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데에서 대통령을 뽑았거든. 근데 이게 다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꿔달라. 그러다가 고문받다 사망해요. 이게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의 진위를 밝혀라. 그리고 그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꿔라. 근데 정부가 거절을 합니다. 4.14 호원 조치예요. 헌법을 수호하겠다. 즉 간선제를 수호하겠다라고 하니까 사람이 분노해서 더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희생당했던 사람이 이한열.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쓰러져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지게 되니 우리 이것을 6월 민주항쟁이라 그래. 결국에는 정부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6.29 민주화 선언.
이 6.29 민주화 선언은 직선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운동하면 4.19, 5.18, 6월 민주항쟁이 시험에 나오는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검은세족의 반발로 실패가 되고 공민항의 개혁 정책인 것 같은데 무단 정치에 저항하였다. 뭐 다양한 운동들이 있겠죠. 99년 이모군란, 삼종의 문란이 원인이 되어서 이거는 뭐 홍경래연안이라든지 아까 배웠던 임술, 농민, 봉기가 되겠네요. 4번 밑줄치 의거를 일으킨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봉창 나왔네요. 얘들아 앞으로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나오면 무조건 한인 애국단이에요. 이 한인 애국단을 조직한 단체는 김구입니다. 이 한인 애국단은 왜 만들어진 조직이냐면 이 1919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점점 쇠퇴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가 이 쇠퇴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없을까라고 해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요. 그래서 어떤 뭐 폭탄 테러라든지 어떤 일본의 주요 인물을 사살함으로써 일본에게 좀 공포를 주고 그리고 그 당시 일본하고 싸우고 있었던 이제 중국 그들의 어떤 지원을 얻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아쉽게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윤봉길 의사가 그 중국 상하이 홍콩 공원에서 이제 의거를 벌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성공하게 돼. 그래서 윤봉길 의사 의거에 이제 감동을 받았던 그 당시 중국의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이 천만 중국인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한국인 혼자서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좀 이따 배울 거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다가 6월 민주항쟁이 되겠네요. 오산학교, 대성학교 여러분들 이거 신민회와 관련이 있죠? 고종강제퇴위 반대운동 이거는 대한자강회? 예, 대한자강이 절도 될 것 같은데 러시아의 저릉도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거는 독립협회가 되겠네요. 자, 밑줄제 이식에 볼 수 있는 모습 옳은 것은 이건 우리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네요. 한국시민서사, 궁성요배, 일장기 모두 다 뭔가 한국인들의 민족성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족, 말살, 통치식이네요. 왜? 왜 민족성을 없앤다 그랬니? 전쟁에 동원하려고. 왜? 얘네들은 지금 전쟁,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택한다 그랬잖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때 볼 수 있는 모습들 뭐 징용이라든지 징병이라든지 일본군 위안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징용이라는 거. 만적과 봉기를 논의하는 노비. 만적은 여러분 최충원의 산노비예요. 고려시대. 별기군 이거는 우리 그 1880년대 개화 정책의 일환이네요. 귀주대첩은 강감찬이고요. 서울올림픽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1988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네요.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하 사건의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광송보가 나왔네요. 초진, 덕진진, 미국, 어제현, 광송보. 좋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선생님 이게 왜 5번입니까? 볼게요. 자, 어제 제가 잠깐 적어드렸었는데 자, 고종은 1863년부터 1907년까지 나중에 일제에서 강제 퇴위될 때까지 이제 집권에 있다고 했잖아요. 잠깐만 물 한 모금만. 근데 이 고종이 1863년에 그 왕에 올랐을 때는 왕이 너무 어렸다 그랬잖아요. 12살. 그래서 아버지가 10년 동안 대신 섭정을 해줘. 우리는 이 시기를 통상수교 거부 정책,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을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 했잖아.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요, 여러분들이 순서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병, 제, 병, 남, 신, 적.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병, 제병, 남신척. 병, 제병, 남신척. 여러분들이 혹시 스터디 카페인가요?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병, 제병, 남신척. 혹시 카페신가요? 그냥? 스타벅스신가요? 병, 제병, 남신척. 혹시 식사하고 계신가요? 병, 제병, 남신척. 외식하고 계신가요? 병, 제병, 남신척. 그럼 옆 사람들이 뭐야 저거? 조재현 선생님 강의 듣고 있나 보네. 그래가지고 맛있는 걸 사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앞에 있는 것이 병이,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 양요. 남연군묘 도굴 사건 또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도 하죠. 심미양요. 척화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빨간색은요, 지금부터 프랑스와 관련된 사건이야. 프랑스, 불란서. 파란색으로 된 거, 미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병인 박해는 이 프랑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중에 프랑스가 복수하려고 일으킨 사건이 병인 양요예요. 오케이. 자, 병인 양요가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문양정. 자, 따라해볼게요. 한문양정. 한문양정. 한성근, 문수산성, 양원수, 정족산성. 그래서 이런 문제 힌트가 주어질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거 병인 양요구나. 이거는 강화도에서 일어났고 이 프랑스에 의해서 이 병인 양요로 강화도가 점령당했는데 여기서도 저항이 심한데 내륙은 얼마나 더 저항이 심하겠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기념품이나 챙겨가자. 그래서 가져간 게 외교장갑 도서예요. 외교장갑 의궤라고도 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제너럴 쇼먼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제너럴 쇼먼호 사건은 많은 친구들 강화도로 착각을 하는데 이거는 평양 대동강이에요. 대동강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평양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교류를 하자고 통상하자고 그래. 근데 여기 이때 평양을 지키고 있었던 그 아저씨가 박규수라고 하는 아저씨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통상 개화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지. 박지원의 손자고. 그리고 뭐 삼정 이정청 뭐 만들었던 사람이죠. 임슬롱미 봉기 때. 그런데 이 미국 애들이 여기서 막 저항 이렇게 통상하자고 하니까 박규수가 안 돼. 돌아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평양 그때 들어와가지고 막 일반 백성들을 막 살해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열받아가지고 제너럴 쇼먼호를 공격한 사건이 바로 제너럴 쇼먼호 사건입니다. 이걸로 이제 제너럴 쇼먼호가 불타고 모두 전멸해요. 이걸 나중에 복수한 사건이 신미양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미양요는 자 따라해볼게요. 미미광어. 신미양요 미국 광성보 오제안이야. 신미양요 미국 광성보 오제안. 그리고 이거 나오면은 신미양요라고 생각하면 문제 풀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아까 미국 광성보 어제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신미양요네. 신미양요는 아까 무엇이 원인이 되었다 그랬어? 제너럴 쇼먼호 사건이 원인이 되었다. 오케이? 뭐 울산 얘기하고 우리나라 뭐 외교권과 뭐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통감부가 설치된 결과 임진왜란 발발 아니죠. 무신정부 아니고 에치슨선은 여러분들 6.25 전쟁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끝. 17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충칭 나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 시대와 충칭 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충칭이 어디 있냐면 이렇게 한국이 있으면은 상하이가 이쯤에 있잖아요. 충칭은 내륙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어요. 왜 들어가냐면 중일 전쟁으로 인해서 이 해안 이렇게 지역이 다 일본 손에 떨어져. 그래서 그 당시 중국군이 이 충칭 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야.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같이 가요. 그래서 충칭에 머무르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밑에 있던 부대다. 그럼 이거는 한국 광복군밖에 없습니다. 이 한국 광복군이 시험에 나오면 나오는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총사령관이 지청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 광복군은 그 당시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미국, 영국 이러한 연합군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OSS라고 하는 그 부대가 있어요. 얘네들과 연합훈련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과 함께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영국이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요청으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군대를 파병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한국 광복군이 나온다면은 이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뭐 지청천이 총사령관이었어요. 미국 OSS 연합훈련하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어요. 영국이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오케이? 왜? 연합군이 그 당시 일본군하고 싸우고 있었으니까 우리의 적이 일본이잖아. 그래서 연합군을 지원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아직 안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인천 상륙작전 6.25 전쟁, 황토현 전투, 동학. 정족산수 아까 전에 한문양정이라 그랬지? 병인 양요. 동북구성 윤관이네요. 별무반 만들어서. 자, 18번 아직 안 배웠는데 여러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나오면 무조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다른 거 안 읽어도 돼요. 오케이? 박정희 대통령도 있었던 거 새마을 운동이 되겠습니다. 신간에는 1926년 이후가 되겠고, 홍문관은 이거 조선이고요. 삼별초는 몽골이 끝까지 저항했던 애들이고, 고려시대죠. 통신사, 이거는 이제 조선과 관련된 거겠죠. 조선의 선제 문물을 일본에 전달해준다. 자, 미추시 이 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한 달력인 대한민력에 실린 글입니다. 독립문은 서재필이 중심이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지고 여러분 아끼면 안 되겠습니다. 독립문 서재필. 그래서 이거는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네요. 독립협회는 좀 설명 좀 합시다.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1896년부터 1898년 12월 25일 날 문을 닫게 되죠. 자, 먼저 이 독립협회가 만들어질 때 이 조선의 상황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났어요. 끔찍한 사건이죠. 저도 뭐 명성황후를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한 나라의 국모가 일본에 의해서, 그것도 뭐 정식 군대도 아니에요. 뭐 일본 낭인들, 깡패들에 의해서 경복궁이 습격당하고 한 나라의 왕비가 처참하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거 고정은 두렵죠. 얘네들이 우리 조선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고 경비가 제일 삼엄함 이 경복궁이 그냥 뚫린 거잖아. 즉 얘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고종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고종은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는 아관 파천을 단행하게 될 겁니다. 아관 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말은 즉 러시아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러시아는 고종을 보호해준 대가로 조선 정부에 많은 이권들을 요구해요. 부산의 앞바다에 있는 저령도 빌려주셈. 그리고 한러은행 만들게. 이걸로 러시아가 이게 좀 재정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사고문 파견할게. 그 다음에 경제 고문 파견할게. 앞으로 너희들 얘네들 말 들어. 그리고 산림체벌권 이런 걸 요구하게 될 겁니다. 다 누가? 러시아가. 러시아 입장에서 당연한 거죠.
아 싫으면 나가. 너희가 지켜. 어쩔 수 없이 해줘야지. 그런데 야 미국이 갑자기 야 왜 러시아만 주냐? 우리도 줘라. 최애국 대우를 들면서 우리도 이에 준하는 대우를 주라고 하는 거야. 영국도 달라고 하고 뭐 일본도 달라고 하고 다른 나라들이 다 최애국 대우를 내세우면서 다 이에 준하는 이권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은 거의 방학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 독립협회가 진짜 나라 망하게 생겼다. 뭐하냐 진짜. 그래가지고 이 독립협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권 수호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야. 이권 수호 운동. 근데 문제는 이 독립협회가 서재필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그런데 이 독립협회는 이상하게 러시아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일본, 미국에 대해서는 좀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러시아한테는 좀 그랬었다. 이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일단 독립문이라고 한 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고 있었던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처음에 이제 이권수호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권수호 운동을 어떻게 벌였느냐?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집회를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촛불 집회 있었죠? 좀 시간이 좀 됐었지만 그쵸? 그 촛불 집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어떤 뭐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야. 뭘 요구했을까? 저령조조차 뭐 요구 철회해라, 한러은행 폐쇄해라, 군사고문, 경제고문 뭐 철수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겠죠. 근데 저항이 워낙 이게 강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거를 철수시키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 뜨거운 감자는 조심히 먹어야 되는데 맛있잖아요. 뜨거운 감자는 맛있는데 확 먹으면 입천재 다 되잖아요. 이거 러시아가 와 이거 저항이 너무 심한데 이거 먹었다 탈락이다. 그래서 빼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고종이 97년에 이제 그 어디로 와요? 이제 덕수궁으로 돌아오잖아요. 덕수궁. 뭐 덕수궁은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쓰는 표현이고, 야 덕수궁 전을 뭐라고 하냐? 덕수궁 전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자, 세 번째 이벤트 나갑니다. 덕수궁 전에 궁의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이 덕수궁은 순종이 나중에 그 아버지 오래오래 좀 천수를 누리시면 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고, 덕수궁 전에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답을 알고 있는데 퀴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와가지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한제국 입장에서는 이 독립협회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독립협회와 같이 활동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뭐 도와가지고 뭐 이권수호 운동, 그리고 뭐 의회 설립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2번이 되겠네요.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 이거 방정환이죠? 천도교. 좌우합작 실현자 안 배웠습니다. 이거 좌우합작위원회. 현대사예요.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거는 조선어 학회.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다. 얘들아 이거 공식적으로 외워라.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다 하면 무조건 신간이에요. 신간이 아까 60만세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단체라 그랬지? 민족유일당운동. 답은 2번. 자, 마지막 문제. 밑줄 친 정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금강산 관광 나왔네요. 끝입니다. 소대 방북, 금강산 관광, 햇볕 정책,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의 최고 지도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회의한 거거든. 여기서 발표한 것이 6.15 남북 공동 선언이라고 하는 거야. 이 6.15 남북 공동 선언에서 뭐 이산가족 상봉을 약속하고 경의선 복구하고 그 다음에 이산가족
개성공단 만들자고 약속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그 현대가 중심이 되어서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역으로 사이가 좋아지면서 1차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러일 전쟁 발발할 때 1904년 강화도 조약 운요 사건이 원인이 된 거고 60만세 운동 아까 순종이 인산을 이용한 거라 그랬지? 베트남 전쟁 이것도 그 박정희 정부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안 배운 거는 어쩔 수 없거든요. 안 배운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나마 좀 강의 찍어서 올려봤습니다. 첫 번째 1번, 2번 강의에 비해서 뒤에 부분이 좀 간단하게 좀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3월 28일 모의고사 때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최선을 다하셔야 나의 실력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보충을 하죠. 그럼 우리가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성적을 올리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할 겁니다. 1학년 때 못했으니까 2학년 때 잘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메타 인지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셔야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3월 28일 다 찍고 주무시지 마시고요.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꼭 오답 정리하셔서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시고 잘하는 부분은 좀만 하면 되잖아. 알겠죠? 2학년 때가 여러분들 정말 기회라면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 꼭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